Hello everyone. Let's begin our class tod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Lesson 8, The Joseon Dynasty Through Paintings 라는 단원의 문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8의 제목 방금 읽었는데요. Joseon Dynasty Through Paintings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 다이너스티는 조선 왕조가 되겠죠. Paintings는 그림이 될 거고요. through는 무엇을 통해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본 조선 왕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과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조선 시대 어떤 그림이나 이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문법이 바로 첫 번째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이제 가정법 과거가 좀 어렵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두 개 다 우리 학습지에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정도만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잘 풀 수 있으시면 되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밑에 예문을 읽어보고 위에 그 이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보시면요. It was difficult. 그것은 어려웠다. For me, 나에게 to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에게 내가 시험 통과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보시면 to 부정사 부분은 요 부분이죠. To pass the exam. 자, 여기서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 시험에 통과하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인데 그게 어려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때 포인트는 for라는 전치사가 쓰인다는 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어떻게 쓰냐? to 부정사 부분에 행위의 주체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for 혹은 of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은 주어이지만 쓸 때는 목적어 형태로 쓰게 돼요. 여기처럼 for me처럼. 왜냐면 for나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사실 문법상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을 쓰고요. 뒤에 오는 to 부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같을 때도 있겠죠. 문장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기도 한데요. 밑에 나오는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를 앞에 쓰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요. It is easy for Jim. 짐에게는 쉬웠다. To d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짐에게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쉬웠다. 쉽다.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For them. 그들에게. 뭐 하는 게요?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게 그들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to learn English의 주어가 them이 되고요. To do the project의 주어가 dream이 된다는 거죠. 의미상.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 막연한 일반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장이죠. It's important. 중요하다. To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하는 것은. 근데 이게 누가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For, 예를 들면 everyone 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혹은 for you 라고 해도 되죠. 이럴 경우에 everyone이나 you는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이럴 때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of가 쓰이는 경우인데요. of가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nice, kind, careful, polite, smart, wise, foolish 에다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추가할게요. careless도 밑에 있죠. careless나 stupid나 lazy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실까요? It was careless of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주의했다 of you, 네가 to leave your wallet in the taxi. 택시 안에 지갑을 놓고 내리는 것. 그죠? 지갑을 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거죠. 그래서 너는 부주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for랑 다른 점은요. 이 careless 하는 거랑 you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앞에서 올라가 보면 아니다. 올리지 말아야겠다. important 하고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for you 하고 동격이에요? 너가 중요해요? 아니죠. 중요한 건 exercise every day예요. 그런데 of가 쓰일 때는요. 이 careless 하는 거랑 you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ery wise랑 수잔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of를 써야 될지 for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때는 이 전치사 앞에 있는 부분이 요 주어와 동격인지 아니면 요 뒤에 거랑 같이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먼저 풀어보고 나서 저랑 같이 설명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A번에 1번 보실게요. 빈칸에 for랑 of 중에 알맞은 거를 써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for랑 of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거랑 어디랑 연결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olish, him, to go with her. 자, foolish는 누가 foolish한 거예요? 힘이 foolish하네요. 여기 답은 of가 되겠습니다. It is foolish of him to go with her. 그녀랑 같이 가다니 그는 참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it is lazy her to be late again. 여기도 마찬가지로 lazy가 her에 걸리죠? 그러면 답은 of가 되겠네요. It is lazy of her to be late again. 또 늦다니 그녀는 게으르다. 3번, not easy children to read this book. 자, easy, 쉽지 않다는 어디에 걸리나요? 애들이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읽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for가 되겠습니다. It is not easy for children to read this book. 아이들이 이 책을 읽기엔 너무 쉽지 않다. 4번 smart는 U일까요? To learn French so fast일까요? smart는 U에 걸리겠죠? 여기는 of가 되겠습니다. It is smart of you to learn French so fast. 오, 프랑스어를 그렇게 빨리 배우다니. 너는 참 똑똑하구나. 마지막 5번. It's difficult me to make friends with other children. 어려운. 내가 어려워요? 아니죠.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답은 4가 되겠습니다. It is difficult for me to make friends with other children. 다른 아이들과 친구를 만드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of four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B번으로 갑니다. 틀린 곳을 찾아보아라. 어떤 게 포인트일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important. It's wise. It was careless. 다 맞는 것 같고요. to 아래도 to exercise regularly, to make a decision so soon, to believe his lies again도 다 맞는 것 같고요. 아하, 그럼 포인트는 여기네. 그죠? It is important of you. of가 쓰였다는 건 important가 여기에 걸린다는 건데 너가 중요해? 아니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of를 for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wise, 현명한 건 누구예요? 바로 you죠. 너야. 그럼 이게 for가 아니네. of가 들어와야 되죠. 3번, careless한 건 누구예요? 그녀예요? 아니면 또 믿는 거예요? 그녀가 careless한 거죠. 부주의한 겁니다. 그래서 for가 아니고 of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형용사가 목적어에 걸리면 of, 이 형용사가 아니다. 아니. 얘는 목적어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여기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 형용사가 목적어에 걸리면 of, 목적어가 아닌 저 뒤에 투부정사에 걸리면 for.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으로 갑니다. 괄호 안의 표현 중에 의미상 주어로 알맞은 것을 골라봐라.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1번. Will it be easy? 쉬울까? To pass the test. 테스트에 통과하는 게 쉬울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for가 똑같이 나왔는데요. for 다음에 쓰이는 게 목적격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for her가 되겠습니다. 아니고요. 2번.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어. 뭐가요? To understand Spanish. 스페인어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이 형용사 어디에 걸리죠? 투부정사에 걸리네요. 그러면 for를 써줘야죠. For me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It was clever. 현명했어요. To get to the concert early. 콘서트에 빨리 간 건 현명했어요. 누가 현명했다는 거예요? 그가 현명했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지금 목적어에 걸리기 때문에 of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It was stupid. 멍청했어. 뭐가요? To forget the homework. 숙제를 잊다니. 멍청했어. 누가 멍청했어? 너가. 그죠? 멍청하다라는 이 멍청한이라는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가 걸리는 부분은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of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7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정법 과거로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일단 설명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법, 뭔가를 그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제가 과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혹은 현재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소망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지금 시제가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시제를 하나씩 뒤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f you were here, 네가 여기 있었다면 you could see my beautiful dress. 내 예쁜 드레스 봤을 텐데 네가 여기 왔으면 이 말이죠. 그 말은 곧 as you are not here, 네가 여기 없어서 you can't see my beautiful dress. 지금 네가 내 드레스를 볼 수가 없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인데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형도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서 보셨던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형을 썼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 없고 내 드레스를 못 봐. 이럴 때 하는 말은 네가 여기 있었다면 내 드레스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거를 가정할 때, 과거의 상황을 가정할 때는 똑같이 한 번 더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을 하거나 혹은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데요. If he had learned faster, he would have been the winner. 여기서 다른 점이 있죠. 네, 현재를 가정할 때는 if절도 여기는요. if절도 과거, 주절도 과거였어요. 똑같죠? 그런데 과거를 가정할 때는요. if절은 과거 완료가 되고요. 주절은 어떻게 되죠? would 같은 조동사
하나 쓰이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쓰여요. 다르죠? 그래서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와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는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구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예문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는요, 여기 이제 뭐 방금 계속 보셨다시피, if I had time, had, 과거형이죠? I could see you more often. could, 과거형이에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를 자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너를 더 자주 만날 텐데 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if 주어 동사. 근데 동사가 과거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메인 센턴스는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즉, 똑같은 과거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의 if절에서는 비동사를 were만 써요. If I were you, if I were, 여기 you가 빠졌네요. 네, 넣어주었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n't do such a thing 처럼 I 다음에 오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I was잖아요. 그런데 if절에서는 항상 were만 쓰게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주로예요. 주로. 주로 were 쓴다. 그 말은 안 쓸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법칙은 were를 쓰는 게 법칙인데 was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틀리진 않았죠. 그죠? 틀리진 않았지만 주로 were를 쓰는 게 법칙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고 was 쓰면 안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사실 원어민들도 I가 나올 때는 were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was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간단하게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정법 과거를 보셨는데요. 가정법 과거, if라는 접속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가 우리가 평소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if절로도 많이 보셨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뭘 하겠다라는 의미의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에서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쓴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7과 문법 아니 7과 리딩에서 보셨어요. 7과 리딩의 그래머 포인트에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절은 현재형을 쓴다. 기억나시죠? If she comes here, we will have a party for her. 단 의미가 미래일 때예요. 그쵸? 만약에 그녀가 여기 온다면, 여기 오면 우리는 파티를 열 거야. 그녀가 온다는 거는 의미상 미래가 되죠. 그렇지만 시제는 현재형을 쓰게 됩니다. 요거 7과에서 짚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8쪽의 문제를 볼 건데요. 사실 가정법 과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고 예문을 많이 보는 거가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에 1번 If I were you 벌써 비동사가 딱 나왔어요. were예요. were 여러분. was 아닙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였다면 요거 과거 시제로 쓰여 있지만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정은 과거였잖아. 그죠? if절도 과거, 메인 센턴스도 과거입니다. if절의 과거 맞죠? 메인 센턴스의 과거형인데 조동사가 같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조과거 해야 되겠다. 조과거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답은 I would see a doctor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다시 위에 써봤습니다. 현재 가정은요. if절의 과거형,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을 쓰셔야 되고요. 과거의 가정은 if절의 과거 완료, 그다음에 메인 센턴스는 조동사의 과거형과 현재 완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 보면요. 현재 가정은 if, 이고요. 과거의 가정은 if, 과완, 조가현완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써놓고 2번부터 다시 볼게요. If I had enough money. 여기 과거 시제죠? 그러면 여기도 과거 시제인데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야 되죠. If I had enough money, I could buy the car. 내가 돈이 많으면 차를 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3번. if절의 시제를 맞춰야 되니까 주절의 시제 먼저 볼게요. would be 조동사의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현재를 가정하고 있어요. I would be late today. 나 오늘 늦을 텐데. 그러면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과거형이 나와야 되겠죠? If I didn't ride the bus, I would be late today. 내가 버스를 못 탄다면 나는 오늘 늦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4번. If I found 과거형이네요. A thief breaking in my house. 우리 집에 쳐들어온 그 도둑을 잡는다면 나는 I would. 그죠? 조동사의 과거형 와야 되겠죠? Call the police. 네 개 다 현재의 가정이었네요.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 과거형 요것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B번 보겠습니다. B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지금 해석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날씨 좋으면 우리 같이 소풍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할 텐데 이렇게 현재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것은 if 과거, 조동사의 과거, 요렇게 if 과거, 조동사의 과거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볼게요.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면 if he old enough, 그러니까 old가 나올 때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비동사 쓰시면 되잖아요. he고, 주어가 he고, 동사는 비동사, 시제는 과거형. 그래서 was를 쓰시면 틀리죠. 그죠? 왜 틀리죠? 왜? 다 맞췄는데? 하나가 또 빠졌어요. If he were. 그쵸. 그래서 항상 비동사는 were만 나온다. 주로 were만 나온다. If he were old enough. 그가 충분히 나이가 든다면 자동차를 운전한다. drive a car가 되겠죠. 근데 조동사의 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으니까 he could drive라고 하시면 되겠죠. 2번, 오늘 날씨가 좋다면 우리가 같이 소풍 갈 수 있을 텐데. 날씨가 좋다 할 때 나오는 동사는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주어는 이시고요. 여기 이제 sunny가 나와 있고요. 비동사는 is를 쓰면 되는데 과거형으로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이실 때는요. were도 쓰지만 was도 거의 같은 비율로 써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were지만 was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If it were sunny today, if it was sunny today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있을 텐데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go를 써주면 되고 조동사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으니까 위에처럼 could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 If it were sunny today, we could go on a picnic together.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3번 보실까요? 나에게 돈이 많다면 돈이 많다.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had를 써주시면 되겠죠? 과거형. 난 전 세계를 여행할 텐데 all over the world를 여행하다 travel이죠. 조동사 뭐 쓰실래요? could 써도 되고요. would도 많이 쓰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would랑 could가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봤네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라고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C번으로 갈게요. C번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밑줄 친 부분 다 동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if절의 동사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주절의 시제를 보시면 되고요. 주절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if절의 시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봤어요. 현재의 가정은 if절의 과거형, 과거동사,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의 과정은 if절의 과거 완료,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과 현재 완료를 같이 써줘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 법칙에 따라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I am in Peru, I would visit Machu Picchu. would 조동사의 과거형이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그렇다면 if절은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는데 am의 과거는 was. 하지만 were만 쓴다라고 했죠. If I were in Peru, I would visit Machu Picchu. 내가 페루에 있다면 마추픽추 갈 텐데 이렇게 되겠죠. 2번 I can solve라고 되어 있는데요. if절에 hadn't help네요. 과거 완료네요. 아, 여기 틀렸다, 이거. 그죠? 왜 이렇게 써져 있지? helped me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과거 완료죠. If you hadn't helped me, 너가 나를 안 도와줬었다면 우리나라 말로 이 과거 완료가 없어가지고 해석이 좀 힘드네요. 그렇다면 I can't solve가 아니라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인 can't의 과거형 could에 not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그럼 solve를 현재 완료로 갖고 오셔야 돼요. have solved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If you hadn't helped me, I couldn't hav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완성이 되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과거 가정은 좀 어렵습니다. 자, 3번. If I had not been very hungry. had been은 과거 완료예요. 그렇다면 메인 센텐스의 시제. I would, 조동사 과거 맞다. not은 not, 놔두고 it, 현재 완료여야 되는데 it이 왔네. 그렇다면 would not it이 아니라 have eaten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If I had not been very hungry, I would not have eaten a big meal. 내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었다면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었을 텐데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4번 If you miss your b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절의 시제를 보니까 you would have been. 조동사의 과거형과 현재 완료가 쓰여 있네요. 그렇다는 말은 if절에 과거 완료를 써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If you missed가 아니라 had missed가 되겠습니다. If you had missed your bus, you would have been late for school.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가정법 과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법 사항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3 수준에서는 여기 학습지에 있는 내용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한 게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를 가정할 때 if절의 과거형,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 쓰셔야 되고요. 과거의 사실을 가정할 때는 if절의 과거 완료,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현재 완료 이렇게 쓰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해석을 할 때 제가 조금 헷갈리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셔야 돼요. 너가 여기 있으면 내 드레스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가정법 과거는 그가 그때 좀만 더 그랬다면 그는 우승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매우 어렵지만 여기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예문들만 좀 주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everyone.